서가 명가. 오늘 주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시간을 준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일단 이 주제가 너무 커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이제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우리 강좌의 목적대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또 자유 플러스 민주주의입니다. 이 하나만 하기도 버거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주 역시 마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관점과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까지 생기는 분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치학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사회학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뭐 정말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혹은 또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 규범의 창문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본 자유민주주의에서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마지막 결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담아낸 그릇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릇이 너무 커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릇이 작은 건지 아니면 그 자유민주주의 내용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 헌법이 다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소한 우리 헌법 현실하고 헌법 규범하고 괴리 혹은 불일치되는 측면도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현실 보다가 이제 헌법 현실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현실적인 과제로 말씀드리고, 주로 우리 헌법 규범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실은 자유와 민주주의인데, 이게 주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를 결합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유는 이 민주주의를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혹은 통제 혹은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로서 일단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헌법 규범적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주죠. 국민이 주권자다. 사실 국민 주권주의와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도출하고 국가 권력은 이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직, 행위 혹은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정치 제도를 지향하는 신념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법치 말씀드릴 때도 의회도 사실 소수 과두정이죠. 의회하고 왕하고 권력을 싸우는 과정에서, 왕으로부터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표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등에 업고 맺지도 않은 사회계약서를 이제 인용으로 들이밀면서 권력을 잡았는데, 결국 이게 본인도 아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점점 대중민주주의가 되고 선거법이 개정돼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가 오늘같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드러난 적이 또 한 번 있었죠. 나치죠.
나치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은 철저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잡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그런 뭐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민주주의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다. 하나는 전제가 국민 주권도 그렇고 법치도 그렇고 폭력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죠. 국민 주권, 주권자가 국민이다. 근데 국민은 사람이죠. 사람은 되게 믿기 어렵죠. 오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수의 정치인이나 여론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쉽고 역사적으로도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이 폭력적이 되면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한 거죠. 법치 역시 마찬가지죠. 법의 이름으로 폭력이 되기 매우 쉽죠. 그러다 보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폭력 될 수 있겠다. 다시 자유주의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유 좋습니까?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폭력의 위험성이 저는 다분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유는 너에 대해서는 폭력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모순과 충돌이 났었을 때 저 사람한테는 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위험성 역시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폭력이 될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 참 저는 이러다 보면 되게 좀 개인적인 성향은 저는 무정부주의자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보는 사람하고 국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이 되게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 언제든지 폭력으로 화할 수 있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 국가가 폭력적이 아니고 좋은 국가가 되면 다행이고 나쁜 국가가 되면 역시나 그렇지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국가 권력이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 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고 정당화되어야 하느냐 관점.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절차적으로 정당화돼야 되고 내용적으로 정당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 수단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져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국민 주권도 그렇고 법치 국가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되는 정치 시스템이 돼야 그 폭력으로부터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민주주의의 본질은 공적 영역에서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공적 영역에서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해야 될 때 적용되는 원칙이란 겁니다. 사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지배되면 왕따가 되기 쉽죠. 발생하기 쉽죠. 첫 시간에 제가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나는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짬뽕을 먹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선배가 짜장면 먹을 사람 손들어. 그 다음에 짬뽕 먹을 사람 손들어. 뭐 하더니만 짬뽕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짬뽕으로 통일을 해가 시켜주는. 이게 되게 민주적이잖아요. 의사도 물어보고 그죠? 근데 결정은 다수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시키면 되지. 이거 왜 통일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적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죠. 저도 공무원 할 때 경험을 했는데 되게 모시던 짱이 이제 이번에 가을에 체육대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원단체에서 딱 설문을 돌립니다. 뭐 놀이공원 가자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등산 가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영화 보러 가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반나절 놀자는 사람도 있고 막 다 의견이 있습니다. 쫙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놓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등산한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개인의 폭력적인 지배가 될 가능성은 저는 다분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 영역에서는 저는 국가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국가가 가끔 후견주의적 입장에서 등장하기도 하죠.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싫다는데. 그래서 민주주의로서는 이러한 공적 영역을 규율하는 정치 이념이 돼야지 사적 영역에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게 되면 개인을 이렇게 말살하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인 것이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거다. 단일한 의사를 결정하는 거다. 국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단일한 의사를 결정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할래 말래부터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가죠. 다수결로 가는데 그러면 이 다수결도 90대 10도 있고 45대 65도 있잖아요. 45대 아니다. 아닙니다. 55다. 55도 있고 한데 이게 왜 다수결이 정당화돼야 되냐? 소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폭력적인 겁니다. 난 하기 싫은데. 그래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저는 핵심적인 것이 공적 영역에서 단일한 의사를 도출해야 될 때에만 적용해야 되는 정치 원리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익스큐즈 되는 것은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중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한 너는 공적 영역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를 처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데 어쨌든 민주주의에 따라서 단일한 의사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중에 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뽑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안 뽑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저는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익스큐즈 되냐? 민주주의는 그래 내가 한 거잖아. 물론 많은 경우에 착각이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 때도 그랬죠. 세금 내는 것도 군대 끌려간다는 것도 그렇고 국가 권력이 뭘 행사할 때 개인에게 폭력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가장 유용한 게 법의 이름이죠. 그래서 국민들도 국가가 뭐라고 하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보다 좀 이렇게 뭐랄까 버티거나 개기다가 법이 이래 돼 있다 그러면 법이 있으면 따라야지. 그리고 맞아 법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자율적 인간의 자기 지배 원리 때문에 익스큐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이루어지려면 자율적인 인간이 돼야 되죠. 타율적 인간이라 그러면 민주주의가 정당화 안 되죠. 내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그래서 국가는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해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각 개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그 다음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그 자율적인 그러니까 단일한 의사결정 사실은 내가 소수에 속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내가 여기 왜 따라야 되느냐. 자기 지배가 되려 그러면 이러한 자율적인 인간으로 내가 그 의사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내 의사가 충분히 내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설득을 못해서 졌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러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내 스스로가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참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나 승복한다가 되지 자율적인 인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다만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국민 전체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왜냐하면 단일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소수자한테도 그 결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적용돼야 되지?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 어찌 보면 다수결의 원리에 익숙해 있긴 한데 다수결의 원리는 최선이 아니죠. 최선이 아니죠. 최선이 되려면 만장일치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면 비로소 자율적인 인간의 자기 지배가 완성이 되죠. 그래 다들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폭력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한 명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폭력적이죠. 내 의사에 반해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정당화되지?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는 게 저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나중에 책임성에 관한 문제. 민주주의는 그중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옳은 결정을 담보해주지는 못하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적인 측면에 그쳐서는 항상 위험하죠. 중무정치, 그다음에 또 폭력적 지배의 가능성이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 히틀러가 등장하고 나서 하여튼 나라가 막 이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한 그 당시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지금 관점에서 봐도 아주 정말 이상적인 헌법이라는 평을 많이 듣는 좋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봐서도 이거는 정말 몇백 년을 미리 내다본 그런 헌법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방법으로 98%의 대의제와 2%의 국민 직접 참여, 우리 같으면 국민투표 72조에서 얘기하는 것, 또 하나는 헌법 개정, 요 두 가지 경우만 지금 헌법규범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바이마르 헌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면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사회적 기본권도 만들고 하면서 되게 헌법만 놓고 보면 바이마르 헌법 보면 이런 국가 공동체가 되면 정말 인간이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까지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조그만한 틈을 이용한 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 요소로 뚫고 들어가서 나치가 집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49년도 이제 2차 대전 패망하고 나서 소독 기본법을 새로 만들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이마르 헌법과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그러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래 됐냐 했었을 때 결국 물론 미국 특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중 워낙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에서도 간섭을 많이 했겠지만 결국 지금 현재 1949년대 제정된 소독 헌법, 독일 헌법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싹. 그러니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냥 국회의원 선거 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상원도 아니고 그냥 하원에만 하원 의원 선거할 때만 국민이 참여하고 그 외에는 추상적인 국민의 정치적 참여권, 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기본권으로만 보장할 뿐이지 직접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국민들은 참 잘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내용적 정당성이 보장되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플라톤이 얘기한 그러한 철인 정치 시스템이 나라를 덜 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다수의 지배로 귀결되다 보니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소수의 폭력적 지배가 더 위험할까요? 다수의 폭력적 지배가 더 위험할까요? 저는 구조적으로 후자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소수의 폭력적 지배는 봐서 뒤엎을 수도 있고 그 위험성 정도가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인데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제 전문 맞은 게 아니라. 근데 선생님한테 불려나가서 저 혼자 한 대 맞으면 되게 슬프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단체 기합으로 막 10대 맞아도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맞으면 뭐 우리가 폭력적 지배를 당하더라도 뭐 여러 명 같이 하면은 뭐 그렇게 썩 슬프지도 않아. 그런데 이 소수가 돼가지고 내가 나 혼자 억울하게 폭력적 지배를 받게 그게 또 구조적으로 계속 이거 벗어날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 되게 진짜 심각하게 저게 더 위험하다고 더 위험해요. 둘 다 안 좋은 거야 물론 폭력적 지배라는 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차라리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적 지배가 구조적으로 이게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적 정당성 플러스 책임성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을 참여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율적 인간이 모두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보장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만 혹은 양쪽으로도 뭐 투표권 같은 경우라든가 누구는 정치적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참여하고 누구는 적게 참여하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 이 핵심이 대입시켜보면 법치주의에서는 자유가 강조되고 민주주의에서는 평등이 강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 권력을 행사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내가 개인적으로 기회의 균등 혹은 평등하게 정치 과정에 참여했을 때 익스큐즈 될 수 있는 겁니다. 서가 명가